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남자가 가장 어리석어지는 순간은 아내가 말하는 이 6가지를 무턱대고 믿을 때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남자는 성실하게 살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끝내 무시를 당할까요? 왜 어떤 남자는 게으르지도 무능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집에서조차 그림자처럼 느껴질까요? 사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너무 어리석게 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를 전부 믿고 전부 맡기고 아내는 절대 나를 다치게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과 이성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남자는 집안이 조용하기만을 바라며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그 말을 눈 감고 따라가면 스스로 갑옷을 벗고 감정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아내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잘못 밟으면 일도 잃고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심지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와 가장으로서의 위치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성숙해지고 스스로를 지키며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싶은 남자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째, 돈은 다 내가 관리할게 라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많은 가정에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돈을 지킨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아내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도 합니다. 아내가 살림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단 한 푼도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넘기고 아침밥 먹으려면 손 내밀어야 하고 옷 한 벌 사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우리 돈이야. 듣기엔 달콤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아내의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이 정말 쉽게 움직일까요? 저는 공사일을 하며 수입이 꽤 좋던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지출을 관리해주면 머리가 가볍다고 하며 늘 돈을 전부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수술을 해야 해서 급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부탁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 돈은 지금 투자 중이라 못 빼. 그 친구는 얼어붙었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돈을 스스로 관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돈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생존의 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사기칠까 봐가 아닙니다. 남자의 기본은 자기 삶을 운영하는 능력이고 그 바닥에 돈이 있습니다. 전부 맡겨버리면 목소리를 잃습니다. 위기가 오면 집에서조차 월급 가져오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 넘기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스스로 주도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위기에서 깨닫지 마십시오. 현명한 남자는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몫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돈줄을 둘로 나누십시오. 가족을 위한 목,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위한 목, 비상금도, 투자도,
최소한의 선택권도 남자 손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고, 얼마가 남는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지갑의 돈은 곧 손안의 권한입니다. 돈을 잃으면 집안에서 길을 이끄는 자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둘째, 일은 필요 없어. 나랑 아이만 사랑하면 돼. 라는 말입니다. 너무 달콤하지요. 아내가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곁에만 있어줘. 더는 무리하지 않아도 돼. 사랑이면 충분해. 그런데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 낭만 뒤에는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조용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한 뒤 많은 남자들이 꿈을 내려놓습니다. 승진, 기회를 놓치고 더 좋은 제안을 거절하고 가족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처음엔 아내도 감동합니다. 나를 위해 포기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가벼운 무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자의 일과 가치도 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잃으면 사랑도 하루하루 마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회적 연결은 끊어지고 성장 기회는 줄어들고 의존은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의 눈빛에서 존중은 사라지고 지겨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외국계 회사에서 기술팀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그가 먼 현장에 나가는 걸 싫어했고 자주 투덜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자주 비우면 우리 집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아내가 안쓰러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 자잘한 일을 하며 버텼지만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수입은 줄고 아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결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사랑만 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만들어내고, 일어서고, 책임지고, 길을 내야 합니다. 아내의 달콤한 말 하나 때문에 자신의 길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으면 사랑만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성장할 길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남자가 이를 잃으면 집 안에서의 위상도 언젠가 같이 무너집니다. 셋째, 집과 큰돈 결정은 내가 다 할게. 라는 말에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결혼한 뒤 아내가 즐거우면 집이 평화롭다 하며 큰일도 전부 아내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살지, 어떤 구조로 할지, 어떤 차를 살지,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까지 당신이 잘하니까 다 해.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배려 깊은 남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집과 자산의 결정을 전부 아내에게 맡기면 결국 내 삶의 결정권도 함께 넘기는 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뼈 빠지게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이 되어서야 집이 회사에서 너무 멀고 교통도 불편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은 장인, 장모 댁 가까운 곳이라 내 부모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명의가 아내 단독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뒤에요. 저는 건설 엔지니어로 돈을 잘 벌던 민이라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집 구매를 전부 맡겼습니다. 아내는 가격이 싸고 친정과 가깝다는 이유로 좁은 골목 안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을 골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무거운 짐을 들고 5층까지 오를 때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사를 말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바꿔도 되지. 그런데 당신 이름으로 된 게 없는데 당신이 뭘 결정해? 보이십니까? 큰 결정에서 빠진 남자는 언젠가 말할 권리 자체를 잃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눌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장의 역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집, 땅, 큰 자산처럼 중요한 결정에는 남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상의하고 의견을 내고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동 명예 등으로 공동의 노력을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밖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함께 세우는 것이지.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고용인이 아닙니다. 넷째, 친구 필요 없어. 가족만 있으면 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콤하지만 파괴력도 큽니다. 당신은 친구가 왜 필요해? 나랑 아이만 있으면 충분해. 듣기엔 완벽한 행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사회관계를 스스로 끊으면 여러분은 가족 밖의 지지대를 스스로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무너집니다. 남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사회적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친구는 단순한 술자리 동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현실로 붙잡아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배우게 해주고, 위기 때 기대게 해줍니다. 친구가 다 사라지면 여러분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아도 큰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집니다. 제 이웃 람이라는 남자가 그랬습니다. 결혼 후 아내 말대로 예전 인간관계를 끊었습니다. 동창 모임도 끊고 커피 약속도 다 거절하고 단체 채팅방도 전부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관리했다고 좋아했고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직을 했습니다. 압박이 밀려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돌아보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필요하니까 연락하냐? 더 씁쓸한 건 한때 가족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던 아내도 그가 무너질수록 냉담해졌다는 겁니다. 남자가 친구가 없으면 전장에 나간 병사가 후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쓰러질 때 손을 내밀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는 평생 동행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인생이 기울 때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입니다. 달콤한 말 하나에 건강한 관계망을 다 버리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는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까지 끊어 고립된 섬이 되지는 마십시오. 가정이 항구라면 친구는 폭풍 속에서 배를 붙잡는 캔줄입니다. 다섯째, 아이 일은 당신이 다 해. 라며 육아와 교육을 전부 아내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나는 돈 벌어오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 숙제를 묻지 않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아이가 슬픈지 기쁜지 관심이 줄고 삶의 가치와 도덕을 이야기해 줄 시간도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고 감정을 받아주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이의 신뢰와 애착은 모두 엄마에게만 향합니다. 그리고 한때 가장이던 아버지는 집안에서 외부인이 됩니다. 저는
10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아빠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 그 말은 칼처럼 아버지 가슴을 베어냅니다. 알학기가는 이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그 연결은 나중에 돈으로도, 선물로도, 후회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이 한쪽 관점으로만 이루어지면 아이는 세상을 반쪽으로만 배웁니다. 아버지가 전해야 할 담대함, 원칙,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사라집니다. 남자로서 절대 전부를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놀아주고, 사람으로 사는 법을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들려주십시오. 아이에게 완벽한 아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리는 스마트폰이나 아이가 더 존경하는 다른 어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싫어 라는 아내의 말에 무조건 편을 들어 관계를 태우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같이 미워하고 같이 등을 돌립니다. 내 여자를 지켜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언제나 사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나서, 상처받아서, 순간 감정으로 과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남편 쪽 친척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남편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을 전부 사실로 믿고 함께 미워하고 멀리하고 공격하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 관계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푹이라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누이를 싫어했습니다. 이기적이고 훈계하고 사람을 깔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믿고 친누나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고향에 가도 누나가 인사하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번의 가벼운 대화에서 오해가 쌓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족 관계는 금이 갔고 그는 아내 말이면 무조건 듣는 사람이라는 소리만 남겼습니다. 남자는 아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매번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누군가 때문에 속상해하면 먼저 들어주십시오. 감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아내 대신 나서서 대립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남일 같아도 내일은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길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건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진짜로 강한 남자는 순간 감정과 지켜야 할 사실을 구분할 줄 압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아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곧 눈먼 믿음은 아닙니다. 배려가 곧 자기 상실은 아닙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의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고 집 안에서 스스로 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잃고 위치를 잃으면 가정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아내를 믿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해 위의 믿음이어야 하고 함께 책임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유능해도 여러분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살뜰해도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결혼이 행복하려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야 합니다.
각자 역할과 책임을 나눠들고 가야 합니다. 한 번의 어리석음은 돈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를 반복하면 일도 잃고, 자유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존중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남자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때를 놓치지 않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